누나, 누나, 우리 엄마 같아요. 엄마? 엄마가 어떻게 생기셨는데? 당신이 살아있었단 말인가요? 손님, 괜찮으세요? 당신이 살아있었단 말인가요? 50대 남자의 떨리는 목소리가 새벽 편의점에 울려 퍼졌습니다. 고급 수제 코트를 입은 그는 형광등 아래 서 있는 20대 여자를 보며 온몸이 얼어붙어 있었죠. 손에 들고 있던 서류가 바닥에 떨어졌지만 그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편의점 유니폼을 입은 여자는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어요. 처음 보는 사람인데 왜 저렇게 충격을 받는 걸까요? 손님 괜찮으세요? 그러나 남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물을 글썽이며 여자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볼 뿐이었어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평범한 알바생처럼 보이는 이 여자가 도대체 누구이기에 재벌 회장이 새벽 편의점에서 무너질 듯 서 있는 걸까요? 이 놀라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 속에 숨겨진 운명의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구독은 새로운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어요. 그럼 지금부터 모든 것이 시작된 그날 밤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지우의 밤. 새벽 2시, 서울 외곽의 작은 편의점 형광등이 어둠 속에서 외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한지우는 계산대에 앉아 컵라면에 뜨거운 물을 부었어요. 오늘의 저녁이자 내일의 아침 식사였죠. 후, 한숨을 내쉬며 지우는 주머니에서 구겨진 봉투를 꺼냈습니다. 병원 청구서였어요. 할머니의 항암 치료비가 또 밀렸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21만 5천 원. 지우는 봉투를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생각해봤자 해결될 일이 아니었거든요. 그냥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일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딸랑. 편의점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 시간에 손님이라니 드문 일이었죠. 어서 오세요. 지우는 억지로 밝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러나 들어온 건 손님이 아니라 편의점 사장이었어요. 지우야, 미안한데. 사장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주간 알바를 하나 더 뽑아야 할 것 같아. 그러면 내 시급을 조금 줄여야 하는데. 지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네, 알겠습니다. 사장이 미안하다는 말을 하고 나갔습니다. 지우는 다시 혼자가 되었어요. 컵라면이 다 불어 있었습니다. 지우는 젓가락을 들어 한 입 먹었어요. 짜고 느끼했지만 먹어야 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할머니가 계신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였어요. 네, 보호자입니다. 한지우 씨 맞으시죠? 환자분 상태가 조금 안 좋아지셔서 연락드렸습니다. 가능하시면 내일 오전에 한번 들러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지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할머니가 더 아프시면 어떡하죠? 병원비도 이미 밀려 있는데. 지우는 계산대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이 있었어요.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가 아기를 안고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엄마. 지우가 태어나자마자 실종된 엄마였습니다. 얼굴도 기억나지 않았어요. 이 사진 한 장이 전부였죠.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엄마는 지우를 낳고 며칠 뒤 편지 한 장만 남기고 사라졌다고요. 미안해라는 두 글자만 적힌 편지. 왜 떠났는지, 어디로 갔는지, 지금 살아있는 건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엄마였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요? 지우는 사진에 대고 혼잣말을 했어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새벽 3시가 되었습니다. 지우는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고 컵라면을 다 비웠어요. 그리고 계산대 앞에 서서 텅 빈 편의점을 바라봤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계속 이렇게 살아가겠죠. 하지만 지우는 몰랐습니다. 바로 내일 밤 이 편의점에 한 명의 특별한 손님이 찾아올 거라는 것을. 그리고 그 만남이 지우의 인생을, 아니 여러 사람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것을. 말하지 않는 아이. 다음 날 밤
지우는 늘 하던 대로 편의점 계산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후 10시가 넘어가자 손님 발길이 뜸해졌어요. 딸랑. 문이 열렸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들었어요. 키가 작은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아니, 손님이 아니라 아이였어요. 9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혼자 편의점에 들어온 거죠. 어머, 꼬마 손님. 혼자 왔어? 지우가 물었지만 아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과자 코너로 걸어갔어요. 아이의 옷차림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고급스러운 브랜드 점퍼에 깨끗한 운동화를 신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표정은 어두웠어요. 아이는 한참을 과자 앞에 서 있었습니다. 고르는 것도 아니고 그냥 멍하니 서 있기만 했죠. 뭐 찾는 거 있어? 지우가 다가가 물었습니다. 아이가 고개를 들어 지우를 올려다봤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아이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아무 말도 없이 소리도 없이 그냥 눈물만 흘렀습니다. 왜 울어? 무슨 일 있어? 지우는 당황해서 아이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아이와 눈높이를 맞추었어요. 괜찮아. 누나한테 말해봐. 뭐가 속상한 거야? 한참 동안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작게 말했어요. 누나. 처음 내는 목소리였습니다. 누나. 우리 엄마 같아요. 지우는 깜짝 놀랐습니다. 갑자기 엄마 얘기라니요. 엄마가 어떻게 생기셨는데? 그러나 아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우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볼 뿐이었어요. 지우는 난감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때 편의점 밖에 고급 세단이 멈춰섰습니다. 차에서 정장을 입은 남자가 급하게 내렸어요.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준호야. 남자가 편의점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보자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아빠가 잠깐 한눈판 사이에 어디 간 거야? 얼마나 놀랐는지 아니? 남자는 아이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준호라는 아이는 뒤로 물러나며 지우 뒤에 숨었어요. 준호야, 이러지 마. 집에 가자. 싫어요. 아이가 또 말을 했습니다. 남자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뭐라고? 내가 지금 말을 했니? 남자는 믿을 수 없다는 얼굴이었습니다. 지우는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저기, 손님. 이 아이 아드님이세요? 지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네. 죄송합니다. 제 아들인데 평소에 말을 거의 안 해서요. 그런데 오늘은 남자는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지우 뒤에 숨어 있었어요. 준호야, 이 누나한테 뭐라고 했니? 우리 엄마 같아요. 준호가 작게 대답했습니다. 남자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리고 지우를 자세히 바라봤습니다. 실례지만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아, 저는 한지우라고 합니다. 한지우. 남자는 그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뭔가 생각하는 표정이었어요. 혹시 나이가 20살입니다. 그렇군요. 남자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우를 보는 눈빛이 이상했어요. 놀라움과 혼란이 섞인 표정이었죠. 준호야, 이제 정말 가야 해. 할아버지가 기다리신다. 결국 준호는 아빠 손을 잡고 편의점을 나갔습니다. 하지만 문을 나가면서도 계속 뒤를 돌아봤어요. 지우를 보면서 차가 떠나고 지우는 혼자 남았습니다. 이상한 일도 다 있네. 지우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엄마를 닮았다니 대체 무슨 뜻일까요? 하지만 지우는 곧 잊어버렸습니다. 자기 일도 바쁜데 남의 일까지 신경 쓸 여유가 없었거든요.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준호는 매일 밤 편의점을 찾아왔으니까요. 매일 밤의 방문.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준호는 정말로 매일 밤 편의점을 찾아왔어요. 처음에는 아빠와 함께 왔지만 사흘째부터는 운전기사 아저씨와 함께 왔습니다. 준호야, 또 왔구나. 지우는 이제 준호를 반갑게 맞이했어요. 아이는 여전히 말이 없었지만
지우 옆에만 오면 조금씩 표정이 밝아졌거든요. 오늘은 뭐 먹을래? 준호는 초콜릿 우유를 골랐습니다. 늘 같은 것만 골랐어요. 맨날 이것만 먹으면 질리지 않아? 지우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안 질려요. 엄마가 이거 좋아하셨어요. 준호가 작게 말했습니다. 지우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랬구나. 엄마 보고 싶지?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지우를 올려다보며 말했어요. 누나 보면 덜 보고 싶어요. 그 말에 지우는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순수한 아이의 마음이 느껴졌거든요. 그럼 누나가 여기 있을 때 자주 놀러와. 네. 준호는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밤 준호가 돌아간 후 편의점에 또 다른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딸랑. 문이 열리고 50대 남자가 들어왔어요. 고급 코트를 입고 있었고 뒤따라 정장 입은 남자가 함께 들어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우는 습관적으로 인사했습니다. 남자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편의점 안을 천천히 둘러보며 걸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찾는 것 같았죠. 그러다 계산대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지우와 눈이 마주쳤어요. 남자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지우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어요. 남자가 자신을 너무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뭐 찾으시는 거라도. 당신이 한지우 씨인가요? 남자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네. 아, 네. 그런데 어떻게, 혹시 어머니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지우는 당황했어요. 죄송한데 왜 그런 걸 물어보시는지 대답만 해주시겠습니까? 부탁입니다. 남자의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지우는 이상했지만 대답했어요. 이수진이요. 근데 전 엄마 얼굴도 모릅니다. 태어나자마자 실종되셔서. 남자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뒤에 서 있던 정장 남자가 황급히 그를 부축했어요.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회장님? 지우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사람이 회장이라고요? 남자는 한참 동안 지우를 바라봤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어요. 실례했습니다. 남자는 그 말만 남기고 황급히 편의점을 나갔습니다. 정장 남자도 고개를 숙이고 따라 나갔어요. 지우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대체 뭐였을까요? 밖에서 고급 세단이 출발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우는 창문 너머로 차를 바라봤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아주 이상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었어요. 준호가 자신을 엄마 닮았다고 한 것. 준호 아빠가 자신을 신기하게 바라본 것. 그리고 오늘 밤 어떤 회장님이 엄마 이름을 묻고 충격받은 것. 이게 다 무슨 일이지? 지우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답을 알 수 없었어요.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뭔가 큰 일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일의 중심에 자신이 서 있다는 것. 차 안에서 강태민은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이수진. 25년 전 자신이 사랑했던 여자의 이름. 그리고 방금 만난 저 아이가 말하는 이름. 설마 그럴 리가. 박비서. 네, 회장님. 저 아이를 조사해봐. 모든 것을. 출생 기록부터 지금까지 전부. 알겠습니다. 차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운명의 톱니바퀴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조각. 사흘 후 강태민은 서재에 앉아 서류를 읽고 있었습니다. 박 비서가 조사해온 한지우에 대한 모든 정보였어요. 출생 기록, 학교 기록, 가족관계. 강태민의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니 이수진 21년 전 실종. 아버지 불명. 그 두 글자가 강태민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만약 수진이 자신을 떠난 후 다른 남자를 만났다면 저 아이는 자신과 무관한 사람일 겁니다. 하지만 만약 떠날 때 이미 임신 중이었다면. 회장님, 박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추가로 조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말해보게. 한지우 양의 외할머니 진술에 따르면 이수진 씨는
출산 직후 편지 한 장만 남기고 실종되었다고 합니다. 그 편지에는 박 비서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미안해 라는 두 글자만 적혀 있었답니다. 강태민은 눈을 감았습니다. 25년 전 그가 수진과 헤어지던 날이 떠올랐어요. 빗속에서 울던 수진의 얼굴. 태민아, 나 어떡해. 미안해, 수진아. 하지만 우리 아버지가, 우리 집안이 너를 받아들일 수 없대. 나도 어쩔 수 없어. 수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것이 뺨을 타고 흘렀어요. 다른 좋은 사람 만나. 나보다 훨씬 나은 사람. 태민아, 미안해.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수진은 돌아섰고 강태민은 그녀의 뒷모습만 바라봤어요. 다시는 만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25년이 지난 지금 편의점에서 그 얼굴을 다시 만났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그 얼굴을 닮은 누군가를. 박 비서. 네. 유전자 검사를 준비하게. 회장님, 그러시려면 본인의 동의가. 알고 있네. 내가 직접 말하겠네. 강태민은 일어섰습니다. 같은 시각 편의점에서는 누나, 이거 먹어봐요. 준호가 초콜릿을 하나 내밀었습니다. 지우는 웃으며 받았어요. 고마워, 준호야. 근데 너 요즘 매일 오는데 괜찮아? 네. 아빠도 할아버지도 괜찮대요. 그리고 준호가 지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누나 보면 기분이 좋아져요. 지우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이 아이가 자신을 좋아하는 마음이 느껴졌거든요. 준호야, 너 엄마는 어디 계시니? 지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궁금했거든요. 왜 이 아이가 자신을 엄마 닮았다고 하는지. 준호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엄마는 안 계세요. 아, 미안. 누나가 이상한 거 물어봤네. 아니에요. 괜찮아요.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작게 말했어요. 엄마는 3년 전에 없어졌어요. 지우는 깜짝 놀랐습니다. 돌아가셨다는 뜻일까요? 3년 전부터 못 봤어요. 어디 갔는지도 몰라요. 실종이었습니다. 지우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자신과 비슷한 처지였던 겁니다. 그래서 누나 보면 좋은 거예요. 엄마 생각이 나서. 준호가 지우를 꼭 안았습니다. 지우도 아이를 안아주었어요. 둘 다 엄마 없이 자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외로움을 서로 알고 있었죠. 딸랑. 그때 편의점 문이 열렸습니다. 강태민이 들어왔어요. 지우는 준호를 놓고 일어섰습니다. 어서 오세. 아, 며칠 전 왔던 그 회장님이었습니다. 강태민은 지우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한지우 씨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나와 유전자 검사를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지우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유전자 검사요? 왜요? 강태민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당신의 어머니 이수진 씨를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깊은 숨을 쉬었어요. 당신이 혹시 내 딸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듭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지우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귀를 의심했습니다. 딸? 자신이 저 사람의 딸이라고? 무슨 말씀이세요?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실종된 엄마들. 일주일 후, 지우는 고급 병원 검사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위한 체열이 끝난 후였어요. 결과는 사흘 후에 나옵니다. 의사의 말에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도 믿기지 않았어요. 자신에게 아버지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 그것도 재벌 회장이라는 것. 복도에서 강태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우가 나오자 일어섰어요. 고맙습니다. 검사에 응해줘서. 아니요. 저도 궁금하니까요. 둘은 어색하게 서 있었습니다. 강태민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커피라도 한잔하면서 이야기할까요? 병원 카페테리아에서 둘은 마주 앉았습니다. 강태민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25년 전 나는 27살이었습니다. 그때 수진이를
당신 어머니를 만났죠. 지우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수진이는 작은 서점에서 일하는 평범한 여자였어요. 하지만 나는 그녀에게 빠져들었습니다. 순수하고 따뜻한 사람이었거든요. 강태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버지가 반대했어요. 재벌가 아들이 그런 집안 딸과 사귈 수 없다고. 결국 나는 그가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지우가 대신 말했어요. 헤어지셨군요. 그렇습니다. 나는 비겁했어요. 수진이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강태민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 후로 수진이는 사라졌어요. 찾으려 했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25년이 지났죠. 그런데 왜 제가 딸일 거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당신의 나이 때문입니다. 21살. 우리가 헤어진 게 25년 전이고 수진이가 실종된 게 21년 전이라면. 강태민이 지우를 바라봤어요. 수진이가 떠날 때 이미 임신 중이었을 수 있습니다. 지우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더 물어볼 게 있습니다. 강태민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준호, 내 손자가 당신을 엄마 닮았다고 했죠? 네. 사실 준호에게도 엄마가 있었습니다. 정확히는 있습니다. 아직 살아있다고 믿으니까요. 지우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준호 엄마는 3년 전에 실종됐어요. 아무런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강태민은 주머니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지우에게 건넸어요. 이 사람이 준호 엄마입니다. 지우는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숨이 멎었어요. 사진 속 여자는 20대 후반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얼굴이 어떻게... 지우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사진 속 여자가 자신과 너무 닮았거든요. 눈매, 코, 입술까지. 그래서 준호가 당신을 엄마 닮았다고 한 겁니다. 강태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준호 엄마 이름은 한수진이었습니다. 한수진, 이수진. 지우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혹시...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혹시 준호 엄마가 제 언니일 수도 있나요? 강태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당신이 정말 내 딸이라면, 그리고 수진이가 당신을 낳고 실종된 후 다시 나타나 다른 이름으로 살았다면, 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지우는 사진을 꽉 쥐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자신에게 언니가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것. 그 언니가 지금 실종 상태라는 것. 그리고 그 언니의 아들 준호가 자신을 엄마처럼 따르는 이유. 회장님, 지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 언니를 찾고 싶어요. 꼭 찾아야 해요. 강태민은 지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찾을 겁니다. 반드시. 그것이 내가 해야 할 일입니다. 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각자 다른 이유로 울고 있었지만 같은 사람을 그리워하고 있었어요. 이수진, 한수진. 혹시 같은 사람일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일까요? 답은 사흘 후에 나올 검사 결과가 알려줄 것입니다. 25년 전의 진실. 사흘이 지났습니다. 강태민과 지우는 다시 병원에 모였어요. 의사가 봉투를 건넸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강태민의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열 수가 없었어요. 제가 볼까요? 지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강태민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우가 봉투를 열고 종이를 꺼냈습니다. 눈으로 결과를 읽었어요. 친자관계 확률.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99.99%. 강태민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의자에 몸을 기댄 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정말로 내 딸이었구나. 그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지우도 눈물을 흘렸어요. 21년을 혼자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른 채. 그런데 이제 알게 되었어요. 자신에게 아버지가 있다는 것을. 아버지. 지우가 처음으로 그렇게 불렀습니다. 강태민은 고개를 들어 지우를 바라봤어요. 눈물 범벅이 된 얼굴이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그는 일어나 지우를 껴안았습니다. 21년 만에 처음으로 딸을 안았어요.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수진이를 지켜주지 못해서. 둘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밤 강태민은 지우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거대한 저택이었어요. 이게 다 우리 집이에요? 지우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강태민은 쓸쓸하게 웃었어요. 크기만 클 뿐 텅 빈 집이야. 준호와 나 그리고 직원들만 사는 곳이지. 서재로 안내했습니다. 벽에는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이 사람이 내 어머니 수진이야. 강태민이 한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20대 초반의 여자가 서점 앞에서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지우는 사진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처음 보는 엄마의 모습이었어요. 정말 예뻐요. 그래. 마음도 예뻤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사람이었지. 강태민은 사진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25년 전 나는 젊고 어리석었어. 아버지 말만 들으면 모든 게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지. 그의 눈빛이 먼 곳을 바라봤습니다. 수진이를 만난 건 우연이었어. 서점에서 책을 찾다가 그녀가 추천해준 책을 샀지. 그게 시작이었어. 그 후로 매일 서점에 갔어. 책을 사러 가는 척했지만 사실은 수진이를 보러 간 거였지. 석 달 만에 고백했고 수진이는 울면서 좋다고 했어. 강태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버지가 알게 됐어. 그리고 단호하게 반대했지. 재벌가 며느리는 재벌가 딸이어야 한다고. 나는 싸우지 않았어. 아버지께 대들 용기가 없었거든. 대신 수진이에게 헤어지자고 말했지. 지우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강태민은 계속 말했어요. 빗속에서 만났어. 수진이는 울고 있었어. 그리고 내게 말하려는 뭔가가 있었던 것 같아. 하지만 나는 그 말을 듣지 않았어. 그냥 미안하다고만 했지. 그리고 돌아섰어. 그게 마지막이었어. 강태민은 눈을 감았습니다. 나중에 알았어. 수진이가 임신 중이었다는 걸. 내게 말하려고 했던 게 그거였을 거야. 하지만 나는 들으려 하지 않았어. 그 후로 수진이를 찾았지만 찾을 수 없었어. 사람들에게 물어봤더니 서점을 그만뒀고 집도 옮겼고 전화도 바꿨더라고. 25년 동안 찾았어. 하지만 당신을 만나기 전까지는 아무 소식도 없었지. 강태민이 지우를 바라봤습니다. 미안하다, 지우야. 내가 21년 동안 고생한 건 다 내 잘못이야. 지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도 힘드셨을 거예요. 아니야. 나는 비겁했어.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지 못한 비겁자야.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준호가 들어왔어요. 할아버지, 지우 누나. 준호가 기쁘게 달려왔습니다. 지우를 껴안았어요. 누나, 우리 집에 왜 왔어요? 지우는 강태민을 바라봤습니다. 강태민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준호야, 누나한테 이제 이모라고 불러야 해. 이모요? 왜요? 지우 누나가 할아버지 딸이야. 그러니까 내 엄마 여동생이지. 준호는 눈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환하게 웃었어요. 정말요? 그럼 이제 매일 볼 수 있어요? 그래, 매일 보자. 준호가 지우를 꽉 껴안았습니다. 지우도 조카를 안아주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 구석이 무거웠습니다. 여전히 찾지 못한 사람이 있었으니까요. 준호의 엄마, 자신의 언니. 그녀는 지금 어디 있을까요? 연결된 운명. 한 달이 지났습니다. 강태민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한수진을 찾고 있었어요. 사설탐정, 경찰, 심지어 해외까지 수소문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 비서가 중요한 서류를 가지고 왔습니다. 회장님, 한수진 씨의 출생 기록을 찾았습니다. 강태민은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그리고 첫 줄을 읽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어머니 이름 이수진. 출생 연도 32년 전. 32년 전. 강태민이 수진을 만나기 7년 전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박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수진 씨는 한수진 씨를 낳은 후 입양을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7년 후 회장님을 만났고요. 강태민은 뒤로 물러나 의자에 앉았습니다. 머리가 복잡했어요. 수진이에게 이미 딸이 있었다는 것, 그 딸을 입양 보냈다는 것, 그리고 그 딸이 자신의 아들과 결혼했다는 것. 운명의 장난이군요. 박 비서가 말했습니다. 한수진 씨는 고아원에서 자랐고 성인이 된 후 친모를 찾으려 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친모를 찾으려. 네. 그리고 3년 전 실종되기 직전에 한 사설탐정 사무소를 방문했습니다. 박 비서는 또 다른 서류를 내밀었어요. 그 탐정이 조사한 내용입니다. 한수진 씨는 자신의 친모 이수진이 21년 전 실종됐다는 것까지 알아냈습니다. 강태민은 서류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서 손이 멈췄어요. 한수진 실종 당일 일기장에 적힌 내용 엄마를 찾아 떠난다. 준호야 미안해. 엄마가 꼭 돌아올게. 강태민은 눈을 감았습니다. 한수진은 친모를 찾으러 떠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오지 못했어요. 지우를 불러주게. 알겠습니다. 1시간 후 지우가 서재로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부르셨어요? 앉아라, 지우야. 강태민은 지우에게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한수진이 이수진의 딸이라는 것, 지우의 언니라는 것, 그리고 엄마를 찾으러 떠났다가 실종됐다는 것. 지우는 말없이 듣고 있었어요.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제 언니가 엄마를 찾으려다. 그래. 그리고 우리 아들 준호 아빠와 결혼한 것도 우연이 아니었을 거야. 강태민이 말했습니다. 어쩌면 한수진은 무의식 중에 친모와 관련된 사람들에게 이끌렸을지도 몰라. 내 아들은 수진이의 옛 애인의 아들이니까. 그럼 언니는 지금 어디 있을까요? 지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찾을 거야. 반드시. 강태민은 지우의 손을 잡았어요. 그날 밤 지우는 준호 방에 갔습니다. 준호는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준호야 앉아. 이모. 엄마 생각나. 준호가 작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언제 와요? 지우는 준호 옆에 앉았습니다. 조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어요. 곧 올 거야. 엄마가 지금 준호 보러 오는 길일 거야. 정말요? 응. 그러니까 준호는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자야 해. 엄마 오시면 튼튼해진 준호 보여드려야지.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모, 나 이제 밥 잘 먹어요. 엄마한테 보여줄 거예요. 지우는 준호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지우는 별을 보며 기도했습니다. 언니가 무사하기를, 언니를 꼭 찾을 수 있기를, 그리고 엄마도, 21년 전 사라진 엄마도 어딘가에서 살아있기를, 모두가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다음 날 아침 강태민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회장님, 한수진 씨를 찾았습니다. 강태민은 벌떡 일어났어요. 어디에? 병원입니다. 서울 외곽의 한 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기억상실 환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기억상실. 강태민은 즉시 지우와 준호를 데리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드디어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질 시간이었습니다. 편의점에서 시작된 기적. 병원 복도를 세 사람이 걸어갔습니다. 강태민, 지우, 그리고 준호. 담당 의사가 그들을 맞이했어요. 환자는 3년 전 교통사고로 이곳에 실려왔습니다. 신원을 알 수 없어서 무연고 환자로 처리됐고요. 최근에 상태가 많이 호전됐습니다. 기억은 돌아왔습니까? 강태민이 물었습니다. 조금씩 돌아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완전하지는 않아요. 병실 문 앞에 섰습니다. 준호가 지우의 손을 꽉 잡았어요. 떨리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창가에 한 여자가 앉아 있었어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햇살을 받으며 책을 읽고 있었죠. 수진아. 강태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여자가 고개를 돌렸어요. 그리고 세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누구세요? 기억이 없다는 눈빛이었습니다. 준호가 한 걸음 앞으로 나갔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한수진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드는 듯 했어요. 준호. 내가 준호니? 엄마, 엄마. 준호가 달려가 한수진을 껴안았습니다. 한수진도 본능적으로 아이를 안아주었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준호야. 엄마가 너무 늦었지? 기억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지우도 다가갔습니다. 한수진은 지우를 보고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당신은? 언니. 저예요, 지우. 지우? 내게 동생이. 한수진은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기억들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엄마를 찾아 떠났던 일. 어느 시골 마을에서 이수진이라는 이름의 여자를 만났던 일. 그리고 그 여자 곁을 떠나기 전 교통사고를 당했던 일. 엄마를 찾았어요. 한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지우가 물었어요. 엄마, 이수진, 제 친엄마요. 3년 전에 찾았어요.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엄마는 강원도 산골 마을에 살고 계셨어요. 다른 이름으로, 이순애라는 이름으로. 한수진은 천천히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엄마는 기억을 잃으셨대요. 21년 전 저를 낳고 집을 나섰다가 사고를 당하셨대요. 그래서 자신이 누군지도 어디서 왔는지도 몰랐대요. 지우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럼 엄마가 살아계신 거예요? 네. 제가 찾았을 때 엄마는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계셨어요. 혼자서. 한수진이 지우를 바라봤습니다. 엄마한테 제 사진을 보여드렸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울기 시작하셨어요. 기억은 안 나지만 가슴이 아프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엄마한테 말했어요. 엄마한테 또 다른 딸이 있다고. 지우라는 이름의 딸이. 그런데 그 후로 제가 사고를 당해서. 한수진은 지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요, 지우야. 언니가 엄마를 데려오지 못했어요. 지우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웃고 있었어요. 괜찮아요, 언니. 엄마가 살아계신 게 어디예요? 강태민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수진아, 그 마을이 어디니? 지금 당장 가자. 사흘 후, 강원도 산골 마을의 작은 식당 앞에 차들이 멈춰섰습니다. 강태민, 지우, 한수진, 준호가 내렸어요. 엄마 식당이에요. 한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식당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안에는 50대 여자가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여자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한수진을 보고 얼어붙었어요. 수진이, 수진이구나. 여자가 달려와 한수진을 껴안았습니다. 3년 동안 어디 있었니? 얼마나 걱정했는데. 미안해요, 엄마. 제가 사고를 당해서. 한수진도 여자를 꼭 안았습니다. 지우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저 사람이 자신의 엄마였습니다. 21년을 기다렸던 엄마. 한수진이 지우를 끌어당겼습니다. 엄마, 이 아이가 제 동생이에요. 지우. 이순애라 불리는 여자가 지우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지우. 내 딸 지우. 기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슴이 알고 있었어요. 엄마. 지우가 처음으로 엄마를 불렀습니다. 이순애는 지우를 껴안았어요. 미안해. 미안해, 우리 딸. 강태민도 다가갔습니다. 이순애는 그를 보고 눈을 크게 떴어요. 당신은? 수진아. 나야, 태민이. 태민. 태민이. 이순애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기억은 희미했지만 그 이름은 가슴 깊이 남아 있었어요. 미안해, 수진아. 내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강태민도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작은 식당 안에서 모두가 울고 있었습니다. 25년, 21년, 3년. 각자 다른 시간을 헤매다 드디어 만났어요. 준호가 모두를 껴안았습니다. 우리 이제 헤어지지 말아요. 영원히. 그날부터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이순애는 서울로 와서 치료를 받기 시작했어요. 기억은 천천히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한수진은 준호와 다시 살기 시작했습니다.
지우는 대학에 진학했어요. 강태민이 모든 학비를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강태민은 편의점을 사들였습니다. 모든 것이 시작된 그 편의점을 6개월 후 편의점은 작은 카페로 바뀌었어요. 이름은 기적의 카페였습니다. 그곳에서 이순애가 커피를 만들고 지우가 샌드위치를 만들고 한수진이 손님을 맞이했어요. 준호는 매일 방과 후 카페에 와서 숙제를 했습니다. 강태민은 가끔 들러 커피를 마시며 가족들을 바라봤어요. 어느 날 저녁 카페 문이 열렸습니다. 한 젊은 여자가 들어왔어요. 지친 얼굴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우가 밝게 인사했습니다. 따뜻한 거 드릴까요? 여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우는 따뜻한 코코아를 건넸습니다. 힘든 일 있으세요? 네. 요즘 힘들어서요. 괜찮아요. 힘든 일은 언제나 지나가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지우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기적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일어나요. 저처럼요. 여자도 조금 웃었습니다. 카페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따뜻한 불빛이 어둠 속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편의점에서 시작된 기적. 한 사람의 순수한 마음이 여러 사람의 운명을 바꿨어요. 그리고 그 기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